오늘은 스포이드를 이용한 색 혼합놀이, 색깔을 섞으면서 하는 물감놀이를 소개해 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우선 여기 놓여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오늘 스포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크기의 컵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 저희가 물감놀이를 할 때 꼭 필요한 이 쟁반, 그리고 얼음틀, 물감, 파스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연령별로 난이도별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더운 여름에 아이들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다른 여러 가지 응용 놀이도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각 수준과 각 난이도에 맞는 필요한 재료는 제가 연령별로 소개하면서 단계적으로 자세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먼저 5세나 좀 더 어린 친구들, 4, 5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스포이드 놀이 전에 준비 놀이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 그리고 스포이드에 대해서 좀 소개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저희가 놀이에 사용할 스포이드를, 저는 이런 스포이드를 준비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초등학생용 과학 그런 실험 도구에서 주로 판매하는 스포이드인데, 초등학교 준비물을 파는 문구점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고, 구입하시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걸 사용한 이유는 이게 크기가 작아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편해요. 그리고 물이 보통 이제 유아들 물감놀이 하실 때 좀 큰 스포이드를 쓰시는데, 저희는 오늘 이런 작은 컵에 물감을 섞거나 혼합하는 걸 할 거기 때문에 큰 스포이드에 하면 조절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작은 스포이드로 아이들이 물을 작게 분배해보는 그런 걸 소개할 거라서 좀 작은 스포이드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스포이드 좀 구하기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요즘 이런 플라스틱 스포이드가 주로 화장품 소분하는 도구나, 아니면 저희 아이들 도시락 쌀 때 하는 그 소스 양념통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스포이드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아이들이 쓰기 어려워요. 되게 단단하고 물이, 자, 이렇게 해보면 이게 어른이 힘껏 힘을 줘야 물이 들어와서 이게 어린이들이 쓰긴 좀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구하기 어려우시더라도 정식 스포이드를 구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화장품 빈 앰플병에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잘 되기는 해요. 잘 되긴 하는데, 한 번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이 하려면 아이들이 너무 하염없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없으면, 또는 이 친구가 4살 정도 아주 어린 친구라면 써볼 수 있지만, 좀 연령이 좀 되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놀이를 장시간 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처음 준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우선 이렇게 작은 크기의 컵, 이거는 사실 일회용 소주잔이에요. 이런 플라스틱 컵, 왜냐면 속이 비쳐 보여야 돼요. 종이컵은 속이 비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흥미가 덜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즈의 투명 컵, 그리고 중간 크기, 종이컵 정도 크기의 투명 플라스틱 컵. 조금 조심하실 점은, 어린 친구들 경우 손 힘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플라스틱 컵에도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유연한 말랑말랑한 컵들이 있고, 질기고 말랑한 컵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단단한 것들이 있는데 깨지는 컵들도 있어요. 좀 어린 친구들이랑 하실 때는 요거를 조금 조심해 주세요. 중간 크기의 컵. 그래서 자, 저희가 항상 어린 친구들이랑 할 때는, 일단은 조금 이따 쓸 거지만 제가 여기 물감도 꺼내 놓을게요. 자, 저희가 항상 어린 연령의 친구들과 할 때에는 어른이 미리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소분해 놓고 꺼내면 바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놀이를 아주 처음 해보는 거라면 처음에는 맹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약간 적당한 크기의 컵에 미리 물을 이렇게 따라 놓고, 4살이라면 정말 이 정도 작은 종이컵 크기의 컵에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쟁반 안에 놔주세요. 그리고 작은 컵도 처음에는 2개 정도만 주세요. 그래서 이 4, 5세 친구들의 목표는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스포이드를 아직 잘 못 다뤄요. 소근육이 별로 발달되지가 않아서 이걸 조절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 먼저 초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개할 때 정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여기 이거는 스포이드인데 물속에 넣고 이 풍선을 눌러. 그러고 손을 떼면 물이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보여주고 혼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누르면 물이 이렇게 나와. 이거를 자기가 혼자 연습하도록 계속 놀이를 하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고 이 맹물 단계는 아이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이제 색깔 혼합을 하려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한 가지만 주거나 또 색이 섞이는 걸 관찰을 해야 되니까 2가지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빨강과 노랑으로 해볼게요. 자, 저희는 그거를 어른들은 알고 있죠. 빨강과 노랑이 섞이면 주황이 돼요. 이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빨강과 노랑이 섞이면 주황이 돼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놀면서 색깔이 어떻게 섞여서 바뀌는지를 아이들이 스스로 관찰하게 해보게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작은 크기의 스포이드를 쓰는 것도 있어요. 제가 준비한 컵이 4, 5살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좀 큰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작은 컵을 준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물감은 이렇게 약간만 넣어주세요. 어린이 1명당. 그래서 우리 이걸로 색깔 놀이 해보자 하고 아이들한테 이 놀이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놀이의 목표는 아이들의 소근육 조절이에요. 그리고 색 혼합을 지금 색깔이 들어갔으니까 색 혼합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색에 대한 정보를 너무 주입해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자연스럽게 놀이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좀 빠른 친구들 이 놀이는 꼭 뭐 4, 5세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6세 친구들 저희가 본격적으로 혼합놀이를 하기 전에 6세 친구들하고도 해봐도 되는데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 작은 물컵에 계속 물감을 섞으면서 색이 바뀌는 걸 관찰하면서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게 섞으면 주황색이 되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셨듯이 빨간색에서 주황색이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빨간색에 노란색 섞으면 주황색이 돼요. 근데 자신있게 했는데 한참 해도 주황색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접해보면서 자기가 어떤 실험 관찰을 하는 그 과정에 의미가 있는 활동이에요. 보면은 빨간색에 하면은 한참 노란색 섞어야지 주황색이 됐는데 노란색에는 한 번만 섞어도 되죠. 이거를 어른이 알고 있어도 절대 미리 말해주지 마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관찰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 놀이는 하실 때 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꼭 필요해요. 왜냐면 이렇게 물과 물감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거나 재미를 느껴서 몰입하기 쉬워요. 몰입하기 쉬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돌발 상황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은 스포이드로 하다가 요렇게 컵끼리 섞으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이렇게 컵끼리 섞어보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얘한테 이렇게 따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까지 허락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미리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서 이런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스포이드로 충분히 놀이를 다 했다면 이 정도는 우선 허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 친구들은 저희가 이거 활동이 준비 놀이의 목표는 소근육 조절에 있다고 했어요. 1차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 이것도 잘 안 돼요. 사실 이 따르기 놀이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까진 허용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랑 이걸 섞는 거는 만약 오늘 놀이가 처음이고 아직 5분도 놀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섞는다면 저는 말릴 거예요. 우리 이걸 섞으면 빨강 노랑을 쓰기가 어려워. 일단 여기 섞는 놀이는 이걸로 하자. 이거 섞으면 안 돼 이 말보다는 우리 이걸로 섞기를 먼저 하자. 너가 컵이 더 부족하면 선생님이 더 줄게. 이렇게 이거를 여벌로 준비해 놨다가
왜냐면 얘가 이걸 섞고 싶어 하는 게 여기가 다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아니면 너가 이렇게 따르는 건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미리 규칙을 조금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저희가 본격적으로 색혼합 놀이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 이런 놀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거나 5살, 4살 수준이라면 요 정도 놀이를 하면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색깔 혼합 놀이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거는 색깔 혼합 놀이의 1단계 맨 처음에 하는 좀 쉬운 단계의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우선 준비물은 아까 보여드린 이 쟁반이 있어야 되고요. 쟁반이 꼭 이렇게 높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좀 쏟아도 뭐 2-3컵 정도 부어도 넘치지 않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얼음틀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색깔 혼합 놀이에는 얼음틀이 필요해요. 되도록이면 하얀색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 얼음틀은 32칸짜리예요. 제가 칸수를 얘기한 이유는 이 얼음틀의 칸마다 뭐 10칸짜리, 50칸짜리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이 얼음 칸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 칸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 아이들이 놀이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얼음틀을 준비하실 때는 얼음틀의 이 알맹이 칸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칸이 너무 크면 너무 작으면 이거 다 채우느라고 아이들이 진짜로 뒷목이 빠져요. 뭐가 정말 그만큼 좋아하고 집중해서 그렇기도 한데 이거 다 채우느라고 정말 아이들이 은근히 피곤해해요. 근데 또 만약에 한 칸이 너무 크면 이 칸에 채우는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하염없어서 몰입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적당한 크기의 칸, 이거는 이 칸 하나 채우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요. 또 너무 작으면 색 혼합되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꼭 굳이 다 안 채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칸이 저는 적당한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건 전에 제가 소개했던 스포이드로 종이에다 염색시키는 놀이랑 좀 비슷해요. 오늘은 재료가. 근데 도구와 목표가 바뀐 목표도 비슷하죠. 어쨌든 도구가 바뀐 거예요. 아이들이 색깔과 물감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이끌어서 색을 스스로 관찰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가, 그럼 이 놀이들의 주제는 색깔이죠. 색깔인데 도구와 방법을 바꿔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는 그것도 물감을 섞은 미리 물감을 타놓은 색깔물 3가지. 저는 오늘 3원색으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용이고요. 이거는 아이들 한 명마다 개별적으로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컵 하나에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담아서 준비해 주세요. 좀 작은 컵, 저희 종이컵 사이즈 정도로. 그리고 컵들은 다 투명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준비를 하냐면 아이들 한 명 개인이 필요한 양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한 명한테 요 정도, 제가 지금 너무 조금 따라서 좀만 더 채울게요.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주려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재료를 넉넉히 계속 채워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건 저희가 점토놀이 할 때도 계속 말했던 건데, 재료를 미리 많이 준비해 놓고 아이들한테 한 명이 혼자서 오롯이 쓸 수 있는 양을 조금씩 나눠주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이걸 다 쓰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해진 양에 만족하지만 언제든지 더 갖다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그걸 꾸준히 경험했을 때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안심을 해서 놀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놀이는 한 번에 한 4명 정도, 왜냐면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물감을 인원수대로 컵을 많이 준비해줘야 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아동이 하면 선생님들이나 어른이 좀 너무 바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4명에서 5명까지 정도 그룹을 지어서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포이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여기다가 얼음 만들기를 할 거야. 뭐 색깔 실험을 한다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 그럼 책상에는 이렇게만 세팅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선생님이 얼음틀을 가져왔어. 우리 여기다가 색깔 얼음 만들기를 할 건데 이걸 다 만들면 선생님이 얼려줄 거야. 4명까지로만 하자는 게 이제 원에서 교육기관에서 냉장고를 만약에 쓰실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색깔을 혼합하는 거에서만 끝내고, 그리고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냉장고를 쓰실 수 있으면 실제로 얼려주기까지 하면은 이 놀이를 오늘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날까지 해서 아이들의 그런 더 흥미가 훨씬 더 유발되기가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얼려주는 편이에요. 가정에서도 물론 실제로 얼려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대신 가정에서 활동하실 땐 집에서 사용하는 얼음틀 말고 별도로 꼭 미술 놀이용 얼음틀을 따로 준비해서 평소에도 얘네는 싱크대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도구함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과 놀잇감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가정에서 하시는 경우에는 꼭 신경 써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해볼 거예요. 그래서도 또 4명 정도 짝짓는 게 좋다고 한 게, 이거 얼음틀을 냉장고에 막 10개, 20개씩 넣을 순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아이들 그룹을 지어서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방법은 간단해요. 아이들한테 스포이드 사용법을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우리 얼음 만들자고 하면 알아서 이렇게 물감을 채우겠죠. 그럼 아이들마다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하는 것처럼 적당히 넣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넣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채우는 친구, 색깔이 다 섞이지 않게 순차적으로 그런 친구가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섞는 친구가 있어요. 이거 했다가 근데 보세요, 벌써 저희가 빨강이랑 파랑 섞으면 보라색 된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별로 보라색 같지 않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색깔이랑 이 색깔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색깔 섞이는 거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다 섞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한번 하게 둬보세요. 이 친구가 오늘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다 섞어본 다음에 다른 날에는 와서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런 날이 와요. 왜냐면 저희가 전에 물감놀이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다 섞는 친구 있고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종류별로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종류별로 하는 친구도 나중에 물감을 다 섞어요. 왜냐면 자기는 색깔을 하나씩 다 관찰해 봤거든요. 반대로 물감을 종류별로 다 섞어본 친구는 나중에는 하나씩 칠해봐요. 왜냐면 아까는 그냥 막 섞었는데 자기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진정이 돼서 궁금해졌거든요. 하나씩 놔두면 무슨 색이 되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마구 섞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32칸이나 돼서 하다 보면은 안 섞인 물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써 여기에 어떤 건 초록색, 어떤 건 주황색, 어떤 건 빨간색 그대로 있고, 이건 뭔지 모르는 색이 됐고, 자, 빨강, 파랑, 노랑 섞으면 검정이 된다고 했는데 검정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색이 되는지 실험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실험하고 탐구하는 활동이 되고 그런 어린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활동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색깔에 대한 정보를 막 이렇게 주입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색깔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돼요. 이 생각보다 보라색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아는 보라색이 잘 안 되는데 또
얼음 틀에 있을 땐 보라색으로 안 보이다가 이렇게 스포이드에 넣으면은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관찰을 하고 아이들이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색깔 놀이가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만약 이건 아이들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이 정도 채우고 선생님 저희 엄마 나 이제 다 했어요, 선생님 저 이제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얼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안 채운 칸들에 대해서 조금 뭐 어른이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여기에 우리에게 물감이 담겨져 있는 곳만 얼음이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시고, 어른이 도와주면 더 채울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얼음을 더 많이 갖고 싶으면 너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동을 좀 하나가 많은 친구들한테 좀 유도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수준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얼린 얼음을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이제 2단계까지 다 소개를 한 다음에 얼려둔 얼음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